기원전 57년에 시작해 서기 935년까지 유지된 역사만 무려 1000년. 조선시대보다 오래된 대한민국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도시. 도시 전체가 유적지라고 봐도 무방한 수학여행의 메카로 이름을 알렸던 이 도시는 경주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경주가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렸던 것은 아닙니다. 1970년대 초반 본격적인 경제 개발을 위해 막대한 외화가 필요했던 대한민국은 외국인들이 직접 찾아와 돈을 쓰게 만드는 관광 산업을 발굴하기 시작했고 국가 예산의 약 3.4%, 그 당시 288억 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투입해 경주관광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이후 자연스럽게 경주는 수학여행의 메카라는 타이틀과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우리나라 관광객 수 1, 2위를 다투는 관광도시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도 경주는 조단위 예산을 투입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가장 세계적이면서도 자본주의적인 맥도날드와 스타벅스마저 한옥풍으로 짓게 만드는, 땅만 팠다 하면 유물이 쏟아져 나오는 유적지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놀이기구가 즐비한 신비로우면서도 유쾌한 도시. 이번 영상에서는 서울 면적의 2배에 달하는 경주로 천년고도의 흔적과 현대적인 멋을 낱낱이 살펴볼까 합니다. 그럼 한번 떠나볼까요? 이번 당일치기 경주 여행을 떠나기 위해 이른 아침 청량리역에 왔습니다. 원래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려 했지만 청량리역에서 출발하는 KTX가 5,000원 정도 더 저렴해 청량리역으로 왔습니다. 경주는 우리나라 남동쪽 끝에 위치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타면 이렇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참 좋습니다. 경주역에 정차하는 부전행 열차는 5시 40분 8번 승차홈에서 출발합니다. 그럼 플랫폼으로 내려가 볼까요? 이번에 탑승할 KTX 이음열차가 대기 중이네요. 탑승해 보겠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오직 새벽 열차에서만 느낄 수 있는 낭만을 느끼며 목적지까지 이동합니다. 기차 밖 풍경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네요. 하차해 볼까요? 청량리역에서 KTX를 타고 약 2시간 30분을 달려 경주역에 도착했습니다. 경주역은 KTX와 SRT뿐만 아니라 옛 경주역을 지나던 중앙선과 동해선까지 모두 흡수해 2010년 이런 거대한 역사로 재탄생했는데요. 땅만 팠다면 유물이 쏟아져 나오는 도시답게 역사 디자인도 신라시대 건축물의 웅장한 첨화선과 등의 부드러운 곡선을 재해석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이번 걷는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야 합니다. 경주역을 빠져나와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면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요. 택시를 타지 않고도 여기서 버스를 타면 대부분의 경주 명소로 이동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700번 버스를 타고 이번 걷는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로 이동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네요. 탑승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비가 올 예정이라 창밖 날씨는 흐렸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운치가 있어서 버스 밖 풍경을 감상하기는 더 좋았습니다. 오늘날의 건물들과 오직 경주에서만 볼 수 있는 커다란 왕릉을 지나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월성동 행정복지센터야. This stop is 월성동 Community Service Park. 버스를 타고 경주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벚꽃이 만개한 도로를 자주 지나게 되는데요.
문화와 관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도시답게 이동하는 과정마저 참 아름답네요. 경주역에서 700번 버스를 타고 약 45분을 달려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정류장에 하차했습니다. 정류장에서 내리니 마침 반대편에 맥도날드가 있었는데요. 이날 아침을 못 먹어서 간단하게 배를 채우러 먼저 맥도날드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했던 건 외국 기업인 맥도날드 역시 지붕이 기와 형태로 돼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외국 프랜차이즈 기업에는 한옥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외국스러운 기업이 가장 한국스러운 디자인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더군요. 저는 매장 안으로 들어가서 아침에만 먹을 수 있는 맥모닝을 먹고 이번 걷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맥도날드를 빠져나와 아까 하차했던 버스 정류장 근처로 가면 이렇게 또 다른 한옥 건물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나오는데요. 이곳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길을 따라 들어가자 갑자기 알처럼 생긴 커다란 조형물이 나왔습니다. 이곳은 2025년 경주 에이펙이 개최됐던 장소로 유명한 보문 관광단지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알 조형물은 경주 에이펙을 기념해 세웠으며 신라의 시조인 박혁것의 탄생 신화를 형상화해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이 세련된 조형물을 보면 보문 관광단지가 최근 에이펙을 위해 만들어진 장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곳은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인 1970년대에 정부 주도로 조성된 대한민국 제1호 관광단지입니다. 방금 살펴본 알 조형물 바로 앞쪽이 보문 관광단지의 중심부이며 이곳에는 50만 평 규모의 거대한 인공호수인 보문호가 있습니다. 보문호를 중심으로 주변에는 수천 그루의 벚꽃나무가 만들어낸 꽃터널과 수많은 관광 전용 호텔 및 리조트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흐린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벚꽃길이 자아내는 수려한 풍경이 참 아름답죠. 사실 이 거대한 관광단지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과거 신라시대 화랑들이 말을 달리며 무술을 연마하던 보문벌이자 조용한 농촌마을로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1971년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위해 막대한 외화가 필요했던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직접 찾아와 돈을 쓰게 만드는 관광산업을 발굴하기 시작했고 그 대표적인 예시의 결과물이 바로 지금 보이는 보문 관광단지입니다. 실제로 이 개발로 인해 1970년대 이후 경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수학여행의 메카로 자리 잡게 됐다네요. 보문호를 오른쪽에 두고 아름다운 벚꽃길을 따라가면 경주라는 도시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장소가 나옵니다. 한번 가볼까요? 호수 위에 떠있는 나무 데크길을 지나 건너편으로 넘어갑니다. 길을 건너니 또다시 강 건너로 넘어갈 수 있는 다리 하나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앞쪽에는 경주의 유물과 역사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아찔한 놀이기구들이 즐비한 장소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곳은 서울 롯데월드보다도 역사가 깊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개장한 대규모 놀이공원인 경주월드입니다. 경주월드는 국내 최고 수준의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들이 가득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특히 앞에 보이는 90도로 수직 낙하하는 드라켄이라는 롤러코스터가 대표적입니다.
멀리서 보기만 해도 그 아찔함이 피부로 느껴지네요. 지금은 이렇게 획기적인 놀이기구들이 많지만 사실 경주월드는 1985년 식품회사로 유명한 도투락의 모회사가 도투락월드라는 이름으로 처음 개장했었는데요. 그 후 다양한 기구 도입과 리모델링을 거쳐 오늘날의 경주월드가 됐다고 합니다. 방금 구경한 드라켄이 있는 드라켄밸리는 2018년 약 400억 원을 투자해 조성했다고 하네요. 참 대박이죠? 천년고도의 역사와 현대적인 놀거리들이 가득한 경주는 다시 봐도 참 신기한 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보이는 다리를 건너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보문호로 넓게 뻗어있는 아름다운 벚꽃길이 나옵니다. 한번 가볼까요? 아까 처음 보문 관광단지로 들어왔을 때와는 또 다른 분위기의 벚꽃길이 참 아름답죠? 이 길을 계속 따라가면 아까 봤던 보문호의 또 다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흐린 날씨에 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더 운치 있는 풍경을 볼 수 있어 좋네요. 저는 여기서 짧게 보문호 구경을 마치고 다시 경주월드를 구경했던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리가 아닌 운치 있는 돌다리를 건너볼까요? 돌다리 건너편에도 아름다운 벚꽃길이 조성돼 있네요. 보문관광단지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가로수도 너무 예쁘게 심어져 있어서 그저 걷는 것만으로도 계획 관광도시의 체계적인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벚꽃과 함께 보이는 경주월드의 스릴 넘치는 풍경도 참 아름답죠. 그런데 벚꽃길 너머로는 아까는 볼 수 없었던 거대한 목탑 건물이 보이네요.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한번 가볼까요? 경주에이펙 정상회의가 진행됐던 경주아백 컨벤션 센터를 지나 앞으로 걸어갑니다. 길을 따라가니 또 다른 벚꽃길이 펼쳐졌는데요. 벚꽃길 너머로는 아까 멀리서 보였던 커다란 목탑 건물이 선명하게 보이네요. 이곳은 명상과 연수 목적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는 공간인 황룡원 일대입니다. 앞에 보이는 우뚝 솟은 탑은 중도 타워인데요. 이 타워는 신라 선덕여왕 시절 호국불교의 상징이자 당대 동아시아 최고 높이의 목조 건물이었던 황룡사 구층 목탑을 현대기술로 재현한 것이라고 하네요. 싱그러운 분홍빛 벚꽃들 사이로 곧게 뻗은 중도타워의 모습이 참 멋있네요.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 볼 순 없었지만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내외국인 모두 경주의 매력에 푹 빠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럼 황룡원 벚꽃길 구경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황룡원을 뒤쪽에 두고 다리를 건너 반대편으로 넘어갑니다. 길을 건너 안쪽 광장으로 들어가자 이번에는 또 다른 커다란 조형물이 나왔습니다. 이곳은 보문관광단지 안에 위치한 거대한 문화 테마파크인 경주엑스포 대공원입니다. 공원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시선을 압도하는 것은 바로 82m 높이의 경주타워입니다. 앞서 구경한 중도타워가 황룡사 9층 목탑을 양각으로 세워낸 것이라면 경주타워는 거대한 유리건축물 한가운데를 목탑의 실루엣 모양으로 비워낸 음각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중도타워와 다르게 경주타워는 직접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로 올라갑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니 경주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동영상이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스크린이 올라가고 대공원의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통창이 드러납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보문관광단지의 풍경도 너무 아름답죠? 아까 둘러봤던 보문호 주변 관광단지 반대편으로는 또 다른 예쁜 벚꽃길이 조성돼 있었습니다. 이 벚꽃길에는 오직 이 엑스포 대공원에서만 구경할 수 있는 신비로운 명소가 숨어 있습니다. 그럼 경주타워 구경을 마치고 그 명소로 이동해 볼까요? 길을 따라 위쪽에서 내려다봤던 벚꽃길로 이동합니다. 벚꽃길 왼쪽으로는 또 다른 건물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쪽으로 들어가자 경주의 멋을 또 다른 시각으로 느낄 수 있는 예술작품들이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신라의 전설적인 화가 솔거의 이름을 딴 미술관인 솔거미술관입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에는 신라에서 펼쳐지는 한국의 향기라는 주제로 전시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이 전시를 보고 있으면 과거 신라의 찬란했던 역사를 다양한 작품을 통해 느껴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미술 작품을 제외하고도 미술관 자체의 인테리어가 예뻐서 미로 같은 공간을 돌아다니며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참고로 솔거미술관을 제외하고도 대공원 안에는 다양한 전시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공간이 대공원 입구 쪽에 자리 잡은 경주 살롱 헤리티지입니다. 이곳은 세계유산 홍보관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면 고화질 미디어 아트를 통해 세계 각국의 세계유산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공간은 살롱 헤리티지 바로 옆쪽에 위치한 천마의 궁전인데요. 이곳은 사방이 LED 스크린으로 둘러싸인 암실에서 다양한 미디어 아트를 통해 상영되는 경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주 엑스포 대공원 입장료는 성인 기준 12,000원인데요. 입장료를 내면 제가 지금까지 둘러봤던 시설들을 모두 공짜로 둘러볼 수 있습니다. 보통 지금 보고 있는 미디어 아트 전시를 감상하려면 최소 2만원은 줘야 하는데 12,000원에 이 모든 시설을 감상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공원 안에 있는 여러 시설들을 둘러보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했습니다. 원래 대공원 근처에 있는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도 되지만 벚꽃길이 너무 예뻐서 처음 하차했던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류장 근처에 가까워지니 아까는 보지 못했던 또 다른 벚꽃 명소가 나왔네요.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구경하고 가볼까요? 이곳은 미국 CNN에서 선정한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아름다운 명소 50선에 선정된 보문정입니다. 보문정은 보문관광단지 안쪽에 숨겨진 듯 자리한 작고 고즈넉한 연못과 정자인데요. 화려한 대형 시설들이 즐비한 관광단지 안에서 드물게 전통적인 조형미와 자연의 정취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연못 주변으로 핀 수양벚꽃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나라 벚꽃 명소의 수종이 대부분 왕벚나무인데 반해 이곳 수양벚나무는 양옆으로 길게 가지를 내리며 차분한 모습으로 여행객을 마주합니다. 관광단지의 다른 명소도 물론 멋이지만 보문정 안에서 바라보는 소박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도 참 멋있네요. 저는 그렇게 보문정 구경을 마치고 다시 정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11번 버스를 타고 이번에는 경주에서 제일 번화한 원도심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감사합니다. 버스를 타고 약 20분을 달려 중앙시장 정류장에 하차했습니다. 정류장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주 원도심에는 전통시장인 경주 중앙시장이 있는데요. 전통시장 인테리어 역시 고풍스러운 한옥 디자인으로 돼 있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아까 보문관광단지 맥도날드에서 봤던 것처럼 경주의 유명한 유물들과 상업시설이 가득한 원도심에는 대부분의 건물이 한옥 디자인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전통 방식의 건물들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정책 때문인데요. 대릉원과 첨성대 등 주요 유적지 주변은 역사 문화환경 보존 지역 및 고도보존 육성지구로 묶여 문화재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경주시 자체의 건축 및 경관 조례를 통해 전통지붕 디자인을 의무화하고 한옥을 건립하거나 보수할 때 상당한 보조금을 지원해 이런 독특한 도심 풍경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프랜차이즈 매장이나 주유소도 한옥풍 건물로 돼 있다는 게 참 재밌으면서도 신기하더군요.
저는 중앙시장과 원도심 주변을 둘러보다 배가 고파서 시장 근처에 있는 밀면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시장 주변은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지 않는 곳이라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푸짐하게 배를 채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럼 식사를 마쳤으니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 볼까요? 시장을 지나 도심 더 깊은 곳으로 길을 따라갑니다. 계속 길을 따라가자 아까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인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경주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 명소인 황리단길입니다. 이곳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정책들로 인해 대부분의 건물들이 한옥풍 느낌이라 길을 걷는 것만 해도 볼거리가 많아 참 좋더군요. 길 주변에는 경주 원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은 신라시대의 거대한 고분군인 대릉원이 있는데요. 어떻게 도심 한복판에 이런 아름다운 유적지가 위화감 없이 위치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경주가 어떤 도시인지 알게 해주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500원 그거죠. 500원 그거. 저는 황리단길을 걸으며 경주의 유명한 간식 중 하나인 10원빵도 하나 사 먹어봤습니다. 유적지 바로 옆에서 사 먹는 관광지 간식의 맛. 평소에는 접하기 힘든 분위기와 맛이 참 좋았습니다. 참고로 지금 걷고 있는 황리단길 중심부 골목 안쪽에는 한옥에서 하룻밤을 잡을 수 있는 한옥스테이 건물도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당일치기로 여행을 왔지만 한옥의 고풍스러운 모습이 참 멋있어 보여서 다음에 오면 꼭 1박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리단길 구경을 마지막으로 이번 경주 당일치기 걷는 여행이 마무리되는데요.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황리단길 주변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경주역으로 돌아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역까지 가는 데에는 버스로 약 20분이 소요되는데요. 생각보다 역과 도심과의 접근성이 좋고 무엇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KTX와 SRT 노선이 많아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경주역에서 KTX를 타고 이번 걷는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땅만 팠다 하면 유물이 쏟아져 나오는 경주에서 마주할 수 있었던 유적들의 고풍스러운 아름다움,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현대적인 멋과 예스러움의 미묘한 조화까지 이번 주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경주로 당일치기 걷는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걷는 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